최근에 한 1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공정위가 가맹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재 정도는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법인을 고발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든지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법 위반 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지금 정책도 펼치고 있는 거고, 최근에 한 1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공정위가 가맹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월 달에 전년도 기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6월 달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7월 달에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을 하고, 또 7월 달에 조정원 조정사건 분석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가맹사업에 대해서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고, 12월 달에 외식업 가맹준비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다시 시행령 입법 개정을 하고, 그리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작년 2024년 12월 달에는 에그드랍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BHC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또 12월 달에 가맹사업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12월 달에 가맹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과징금을 또 부과하고, 2월 달에 올해 2월에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재 정도는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가맹사업법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법인 고발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법인을 고발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 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든지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형태의 제도 지금 정책도 펼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품목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제도가 올해 다 나왔죠.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맹점주 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들어서 그 내용을 청취하고 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 가맹사업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도 어떤 업종에서 어떤 게 주로 문제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8일에 조정원이 조정사건 분석을 한 걸 보면, 가맹점주들의 주요 분쟁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이제 제일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도 많았고,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해가지고 필수 품목과 관련한 문제들도 많았다, 이런 조정 사건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정부는 어찌됐건 간에 여러 통계 현황 자료라든지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선 어떻게 법을 집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이런 분쟁 사례가 많다는 거는 공정위로서도 이런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들여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사건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필수 품목의 항목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거래 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고, 지금 후속 조치로서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조항을 성실히 포함되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이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밝혔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하라고 충분히 안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점검을 해야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법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이런 필수 품목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가지고 올해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 유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필수 품목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품목 지정 실태 점검을 해서 특히 필수 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필수 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 시 적극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 공정위 위원장님께서 외식업종 가맹점주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회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한다. 1번. 두 번째,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개한다. 2번. 3번. 그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 결제만 강제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각종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12월 달에 제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말씀드려 볼게요. 필수 품목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도 개선이 계속 도모돼 왔고 올해 여러 가맹본부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필수 품목 진영과 관련한 이슈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 관련해서도 같이 점검을 했어요. 현장 조사를 나가가지고 하시는 업체들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그런 것들 좀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 결제만 강제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모 국회의원께서 이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어느 가맹본부는 전부 현금 결제만 하도록 시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당사자들이 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권력을 발동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만약에 현금 결제만 강요하는 형태가 되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여전법에 그 가맹점 그러니까 카드 가맹점이 상대방이 현금 신용카드로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행동을 하면은 제재를 받는 형태의 규정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하면 조금 더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0월 29일에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이라는 건 뭐냐? 가맹본부가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재량 준칙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데서 원용할 수 있는 기준.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누가 조사를 하든지 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나 준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름의 기준을 만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놓으면 그 수범자들이 이렇게 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회사가 법 위반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저런 목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었고 행정예고에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를 했고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맹 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걸 보고 혹시 뭐 예시에 해당되는 내용에 우리 회사가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 추가된 내용을 보면 그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뭐 판촉 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12월 1일 날 간담회 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들어보고 그러면 심사 지침에 이런 것들도 넣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부터 이미 얘기가 오고 갔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책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